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의 한 조각을 그냥 관심도 두지 않는, 예? 공기와 같아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어? 꽃을 보는데 그냥 본다.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쁘다. 이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요. 계속 이쁘다가 없잖아. 그잖아. 그 아무렇지 않은 마음의 느낌, 그거는 이 식의 작용에 있다. 식이 쓰여지는데 식이 집착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 집착을 안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거죠. 그걸 놓고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음을 알아채고 그 아무렇지 않음을 이제 단어로 삼아서 언제라도 그 자리만 이렇게 보면 거기에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내한테 있는 그 상태를 이면이라는 중심에서 안으로 10cm 더 들어간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를 갖다가 보는 거죠. 중심의 편안함과 이면의 아무렇지 않음이 이렇게 한 쌍이 되면 이게 본성이요. 본성을 머리하고 가슴을 이렇게 비추어서 본성을 볼 수도 있지만 이 가슴을 놓고서 가슴의 표면과 이면에서 이면에 아무렇지 않은 것과 표면에 편안한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이 상태로 본성을 이룰 수도 있다. 서로 편리한 것을 취해서 쓰면 돼요. 이제 이면이 필요한 것은 제도를 행할 때, 그러니까 일치가 일어나서 일치된 현상이 불편함이 되고 또는 고통이 되었을 때 그거를 제도하는 근거로서 이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열고 닫는다. 표면의 편안함이 일치가 되려면 이제 그리움을 일으켜서 일치를 이루어요. 그러면 일치가 되고 나서는 상대의 상태가 나한테 전이가 되면서 이 중심의 편안함이 사라져. 그게 불편함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그대로 남겨놓고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그 불편한 것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에 앉아서 표면의 불편함을 보면 그 표면의 불편함이 이제 가라앉아요. 이렇게 싹 가라앉아. 그러면 다시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쓰고 또 하나는 아예 이면에 집중을 해가지고 표면을 닫아버려. 아무렇지 않은 자리에 집중하고 표면을 닫아. 그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자리에서. 그러면 일치가 안 일어나요.
이것을 닫았다 그래. 예? 그리고 표면으로 나와서 그리움을 일으키면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열고 닫는 것을 임의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상을 일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하지 않으면 그 중심을 닫아서 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비로소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돼. 응? 수많은 사람을 일치를 이루고서도 그 일치된 것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치로서 오는 불편함은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처음에 그 수의식이 깨어나고 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막 빙글빙글 돌아요. 응? 그러고 막 속은 미식 엄청난 멀미가 나죠. 그리고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그냥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고통이 그게 금방 해소되지도 않아. 그 이면을 세우는 법을 모르면 그게 맨날 며칠이 가요. 응. 그러면 뭐 몸져 눕는 거지. 응? 막 엄청난 몸살을 하고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이 이면의 법을 알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런 일치가 일어나니까 어느 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중심에 일치된 것에 관여되지 않는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일치로서 오는 그런 고통이 씻은 듯이 그냥 해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는 법, 닫는 법을 조금씩 이렇게 익히면서 나중에는 그냥 척하면 열리고 척하면 닫히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졌죠. 응? 이 칠식이라는 수의식이라는 이 의식이 깨어난 데서 오는 그 불특정 무작위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 일치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 업식이 다 들어오니까 그랬다가 그것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좋았겠냐. 그것이 이면의 활용이에요. 관여되지 않는 자리, 열고 닫는 개차의 문이죠.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의 일을. 그때가 되면 인과도 보이고 상대의 업식도 제도해 줄 수 있고, 아무 표시가 없이도 그저 그 제도 행위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런 일들을 그저 그냥 이면에 들어가서 관여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 관점에서 이면에 세워지는 자리는 명치후 1cm, 수국으로 10cm 들어간 자리, 중심에서 등 쪽으로 5cm 더 들어간 자리에 이면이 세워진다. 이면에서는 어떤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여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명치유 1cm, 속으로 10cm 들어간 자리에서 세워진다. 본래 식의 바탕은 아무렇지 않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상태를 무념처라 한다. 텅 비워짐과 아무렇지 않음이 한 자리를 이루면 비로소 공의 체가 갖추어진 것이다. 그 상태를 중심으로 비춰보는 것을 공관이라 한다. 공의 체를 머리꼴 속에서 인식한 다음 척수영역 전체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사마타의 진보이다.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은 자리,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의 체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중추신경 전체로 확장시켜가는 공부. 이것이 이제 그 사마타의 진보다. 척수는 31개의 막으로 계단을 이루고 있다. 시상에서부터 시작하면 44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단을 한 개씩 내려가면서 사마타 영역을 확장시킨다. 시상에서 세워진 무념처를 호흡을 통해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각각의 계단을 제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계단이 시상이다. 시상에서는 6장의 주체의식을 일깨워 제도하고 자율신경과 대뇌 피질 경로를 제도한다. 호흡을 들이쉴 때 백회에서 시상까지 나선으로 빨아들이면 피질 경로가 억제되면서 무념 상태에 들어간다. 그때 시상까지 억제된 공간을 감각으로 느끼면서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함께 인식하면 사마타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시상까지 억제된 그 느낌만을 가지고도 무념을 이루었다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까지 같이 더해서 인식하면 이거는 이제 무념주가 하나 더 진보된 무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텅 비워진 상태가 첫 번째 무념, 그리고 이제 무념주 기둥이 세워진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무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무념,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은 것을 같이 인식하는 것이 네 번째 무념이에요. 그 상태가 이제
사선정의 무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이것이 이제 공의 체가 갖추어졌다 얘기하고 우리가 공하고 공하다 할 때 그 참공의 상태가 바로 이 무념주의 기둥과 이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자각하고 나서 시상단에 머물러서 그렇게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인식하고 또 호흡을 들이쉬면서 피질에서부터 시상단까지 세워진 무념주 이걸 인식하면서 무념주의 아무렇지 않은 상태를 또 더해서 인식하고 설근 무념주로 무념주 기둥을 딱 세워놓고 시상으로 들어가서 텅 비워지고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같이 인식할 수도 있죠. 혓바닥을 말아서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위천장에서부터 백회까지 이어지는 설근 무념주를 인식해 보세요. 뻑뻑하게 억제된 느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미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시상의 텅 빈 공간을 주시해 보세요. 이 무념주의 기둥과 시상의 텅 빈 느낌이 하나로 합쳐진 것은 이것은 삼선정의 무념이에요. 그리고 무념주, 설근 무념주와 시상의 텅 비워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 그 세 가지를 같이 인식해 보세요. 이것이 사선정의 무념이에요. 신경 억제를 통한 무념, 텅 비워진 공간으로서의 무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인식적 상태로서의 무념,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 틀이 잡히나요? 그 상태를 이제 시상에서 중내로 내려가면서 중내 영역에서 그 상태를 느끼고 또 교내 영역으로 내려가서 그 상태를 느끼고 연수 영역으로 내려가서 그 상태를 느끼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중내로 다시 올라와서 중내에서 이제 3차 신경 중내핵 경로, 동안신경 경로, 적핵 경로, 그리고 시각신경 경로 요 네 가지 경로를 신경핵별로 이렇게 단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해보는 거죠.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중뇌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이 앞면에 요 눈동자 바로 밑에서 요 영역으로 해서 중뇌 영역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중뇌를 또 신경핵 차원으로 네 개로 영역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인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 이 검지손가락 운동 검지손가락 자극으로 3차 신경 중뇌핵과 동안신경을 느끼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자극으로 적핵을 느끼고 그리고 엄지검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시각경로를 인식하고 시각신경을 요 세 가지 척수로가 병행이 돼야 그 단에서 신경핵 범위에서 네 개의 계단을 나눌 수 있는 중뇌 영역에서 그런 자각력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아주 그 심도 있는 훈련을 필요로 하죠. 이게 우리가 척수막관 의근경로를 하는 거는 무더기로 큰 무더기로 나눴잖아. 머릿속을 그냥 시상단, 대뇌 피질단, 변형계단, 중뇌단, 교뇌단, 연수단 이렇게 나눴잖아. 그런데 그거를 피질단에서 6단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변형계단, 시상단에서도 이제 12개의 신경핵을 다 들여다보고 육장육부하고 연결된 그리고 중뇌로 내려와서 4개의 신경핵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교내에서도 4개의 신경핵을 들여다보고 연수에서도 이제 3개의 신경핵을 들여다보고 요런 이제 아주 세밀한 관찰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그거는 다 내척수로 운동이 병행이 돼야 되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몸의 관찰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며칠 전에 어떤 32살 먹은 총각이 찾아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봐서 한 30년 전에 제가 쓴 책을 봤대요. 그 존재 완성으로 가는 길 책을.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저를 보고 싶다고 이제 찾아왔어. 이분이 아주 또 이 수행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그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궁금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보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미국에 사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이 얼굴 윤곽이 삐뚤어져 있더래.
이제 그것까지 아는 거야. 얼굴 윤곽이 삐뚤어지면 아이 저거 안 되는데 이제 이거 교정이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화들짝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 계시냐 그래서 연화사 있다니까 왔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왔어. 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이제 앞에 앉혀놓고 아들 진단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3차 신경 중내핵에서 수축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왼쪽 턱관절을 수축시켰고 그것이 이제 왼쪽 요 축두엽 피질 쪽에 이제 통증을 이렇게 칼로 베듯이 이렇게 착 이렇게 통증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왼손에 손떨림이 있어요. 이렇게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턱관절 수축, 3차 신경 중내핵 수축, 이제 턱관절 불균형이죠. 그리고 이제 왼쪽 손에 손떨림.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줬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도대체 스님은 나를 만진 것도 아니고 했는데 어떻게 지 손 떨리는 거를 알며 손 떠는 거 안 보여주려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머릿속 거기가 아픈 건 어떻게 알며 도대체 너무너무 신기하다. 얘 부모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도를 보냈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인도에 혼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의 그 전기차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엔진 분야 그 설계를 담당하고 있대. 엄청 똑똑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이제 너의 병은 이걸로 고친다. 이거. 그래서 왼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가락을 이 자세를 유지하고 왼손가락을 이렇게 운동해봐라. 한 5분도 안 했어. 5분도 안 했는데 얘가 그 경로를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데 얘가 중학교 때인가 인도에서 발 뒤꿈치를 막 그 타일 그 깨진 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찧어가지고 뒤꿈치가 날아갔대. 그래갖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 수술을 하면서 얘가 막 그 양호 선생이 소음을 갖고 거기를 틀어 막은 거야. 그러니까 소음 그 꺼풀애기가 막 상처에 다 들어가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그걸 다 끄집어내는데 막 엄청난 통증에 시달려.